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 참석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일 갈등은 동북 간의 미한일 3자 협력을 약화시킨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복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의 핵심 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식포럼에 참석한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 미국 정부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 안보에 대한 공동 목표를 가진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지역 안보를 위해 복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nd we certainly hope that Korea will make the decision to return to Jisomu before the deadline, November 22nd.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역시 지역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역 안보와 평화의 핵심 축이며 지소미아 파기는 그 핵심 축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론 동맹 관계의 굴곡진 시간을 겪어내야 한다면서 지금은 동맹 관계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desire to change this regional order, to dismantle the alliance structure in such a way that it leaves the U.S. interests disconnected, and pressure on those allies, particularly South Korea and Japan.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비록 공유되는 안보 정보가 제한적이어도 공유 통로를 남겨두는 일이 필요하다며 지소미아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년여 사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포기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은 핵물질만 늘리는 등 외부 상황에 완전하게 적응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실무회담과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만남도 갖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6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이달 말까지 실무급 회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내용을 봤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아직 어떠한 만남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실무협상 준비팀은 언제나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협상팀을 이끌고 협상 시작을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실무협상 재개가 북한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엔에 제출된 대북 제재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불법 사치품 수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와인부터 보드카, 고급 차량 벤츠, 롤스로이스 등 김정은과 특권층들을 위한 사치품 수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불법 사치품 품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단연 값비싼 자동차입니다. 북한은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집중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50만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과 함께 제3국에서 개조한 메르세데스 풀만 리무진 등을 불법 수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최고급 차량인 롤스로이스 팬덤을 들여온 뒤 롤스로이스 고스트까지 수입하려다 2017년 방글라데시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고급 차량과 함께 빠지지 않는 품목은 술입니다. 북한은 2008년 일본의 사케부터 시작해 2016년과 2017년에는 유럽에서 와인을 집중적으로 수입했고 최근엔 벨라루스와 러시아 등에서 보드카를 대량으로 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가장 값비싼 사치품은 영국제 요트 프린세스 95MI로 전문가 패널은 이 요트의 가격이 400만에서 최대 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피아노와 담배, 노트북 등도 북한이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사치품 수입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금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lways been a major quarrel over the luxurious goods as to how to define them. So every country defines them differently. 실제로 마식령 스키장의 리프트 기기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사치품으로 규정했지만 중국 측은 대중 스포츠용 장비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의 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쉽게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실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며 이 북한 정권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현장을 보도합니다. 세네갈 현지에서 함지하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세네갈 다카르 도심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 내 위치한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건물은 구조물에 시멘트를 바른 임시 형태로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숙소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건물에 있어 북한 노동자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출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세네갈 현지인은 충분한 지원 없이 북한 노동자들이 직접 숙소를 짓다 보니 비가 오면 건물 안으로 물이 새고 방충시설도 없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시장에 나가 중고 옷가지 등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외출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근로시간이 주 6일, 하루 7, 8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9시부터 10시? 네. 12시, 12시, 점심 식사하시고? 네, 2시간. 현지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매달 $100 정도, 세네갈 현지인들 임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에서 이름만 바뀐 북한의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이들 노동자들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북한 당국에 상납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네갈은 현재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북한 노동자들도 호텔과 주택 등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BOE는 이번 사안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네갈 외무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네갈 정부 측은 대부분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This is something very totally new that you're getting informed. Your contact is?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해외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세네갈에서 불법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통한 외화벌이에 나선 데 대해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새로운 이름으로 세네갈에서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그들 모두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다른 나라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 협의체 미한 통합국방협의체의 16차 회의가 26일과 27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 측에서는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며 양국의 국방과 외교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 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24일과 25일 진행된 2020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지난달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모금액이 유엔 목표액의 1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25일 공개한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현재 2,004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액인 1억 2,034만 달러의 16.7% 수준입니다. 분야별로는 영양 지원이 1,744만 달러로 전체 모금액의 71%였고 식량 안보 지원은 155만 달러로 6.3%, 식수 위생 지원은 141만 달러, 5.8%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가장 많은 783만 달러를 기부했고 한국 450만 달러, 스웨덴과 러시아가 각각 400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들 세 나라의 지원금이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